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글로브 모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브 모듈은 윈도우의 dir, 리눅스의 ls 명령과 유사한 기능을 제공합니다. 바로 파일의 목록을 검색하는 동작을 하게 되는데요. 글로브 모듈의 주요 함수를 보시면 글로브라고 하는 함수가 있고 iGlobe라고 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동작이나 사용 방법은 동일한데요. 리턴되는 것이 다릅니다. 먼저 글로브라고 하는 함수를 보시면 패스에 대응되는 모든 파일 및 디렉터리의 리스트를 반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와일드카드 문자 및 이렇게 캐릭터 클래스를 사용할 수가 있고요. iGlobe라고 하는 것은 글로브와 같은 기능을 수행하지만 결과를 제너레이터로 반환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너레이터라는 것은 이터레이터하고 동일한 것으로 사용을 해주셔도 무방합니다. 한 번의 결과를 리스트에 담지 않고 요구될 때 하나씩 생성해낸다 라는 의미고요. 결과가 매우 많은 경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글로브는 결과가 많은 경우에도 그것을 리스트로 만들어서 반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꽤 오래 걸릴 수 있어요. 검색하는 데이터량이 많고 또 목록이 길다면. 자, 그런데 iGlobe는 필요할 때마다 그때그때 생성해서 가져오는 방식이기 때문에 결과를 반환하는데 데이터가 많거나 적거나 시간이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글로브 문자라고 해서 여기 와일드카드 문자와 캐릭터 클래스가 사용될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물음표는 한 글자의 문자를 의미하고 별표는 0글자 이상의 여러 글자 문자를 대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A 물음표 텍스트라고 한다면 정확하게 앞에 이름이 세 글자 나오고 점 나오고 텍스트 나오는 파일을 의미하는데요. 여기 물음표가 있는 곳은 어떤 글자든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0글자 이상이라고 했으니까요. 여기에서는 a.excel 또는 A 한 다음에 여러 글자가 있고 .excel 모두 다 부합하는 이름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캐릭터 리스트에서는 이 대괄호 내부에 포함된 여러 개의 글자 중 한 개의 문자를 의미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A 한 다음에 대괄호 속에 BCD 써있고 .csv라고 한다면 이것도 앞에 이름이 두 글자인데 AB 또는 AC 또는 AD라는 이름을 갖는 .csv로 끝나는 파일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제와 같이 와일드카드 문자나 캐릭터의 클래스를 이용해서 어떤 파일 이름의 규칙을 만들어 줄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 디렉터리 mypython files로 바꾸고요. 그 다음에 하나씩 작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분리를 할게요. 그래서 프린트해서 os.getCwd라고 해서 현재 경로 출력까지 해보죠. 그리고 현재 디렉터리에서 모든 파일의 목록을 가져와라 라고 한다면 그냥 별만 쓰셔도 상관없고요. 그러면 mypython files에 있는 모든 파일이라는 뜻이 돼요. 실행해 보시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또는 현재 디렉토리를 강조해 주려면 // 그러면 현재 디렉토리에 있는 모든 파일이라고 강조돼요. 그래서 이렇게 목록이 동일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변수에 저장을 해서 비교해 보면은 더 정확하게 알 수 있겠죠. 그래서 현재 디렉토리에 있는 모든 파일은 그냥 별 쓰시거나 // 별 쓰시는 것 기억해 두시고요. 현재 디렉터리에서 모든 .txt로 끝나는 파일의 목록 가져오기. 자, 이것은 // 현재 디렉터리에서 앞에 상관없지만 뒤에 txt로 끝나는 이라고 적어주시면 텍스트 파일만 이런 식으로 가져오게 되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는 적지 않아도 상관은 없습니다. 강조해주기 위해서 현재 디렉터리를 강조하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 자, 하위 디렉터리 템프에서 이름이 두 글자이고
.txt로 끝나는 파일의 목록 가져오기라고 돼 있어요. 단 이름의 첫 글자는 숫자고 두 번째는 아무거나 한 글자다. 그러면 템프라고 했으니까요. 하위는 그냥 이름을 써주시면 돼요. 물론 여기서도 점/ 현재 디렉터리 아래에 라고 더 써주셔도 되고 그냥 하위 디렉터리 템프에 라고 써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름 첫 글자가 숫자니까요. 0에서 9라고 적어주시고요. 1, 2, 3, 4, 5, 6, 7, 8, 9라고 적어주셔도 되지만 범위일 때는 이렇게 빼기 기호를 넣어서 0에서 9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글자는 아무거나 한 글자라고 했으니까 물음표, 그 다음 .txt로 끝나라. 그러면 첫 번째 글자 이렇게 숫자 그러면서 두 글자인 것을 찾아온 걸 볼 수가 있고요. 하위 디렉터리 템프에서 이름이 한 글자 이상이고 .txt로 끝나는 파일의 목록을 가져오는데 이름의 첫 글자는 숫자고 두 번째 글자부터는 아무거나 여러 글자로 0글자 이상이다. 자, 그러면 temp 써주시고 첫 번째 글자는 숫자예요. 그리고 두 번째 글자부터는 아무거나 여러 글자인데 0글자 이상이니까 별표 적어주시면 되죠. 그리고 .txt.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는 자, 첫 번째 글자가 숫자고요. 두 글자가 아니라 여러 글자인 것도 나옵니다. 만약에 파일의 이름이 1.txt라고 했더라도 이 목록에 포함되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글로브를 사용하는데 절대 경로를 주는 것과 상대 경로를 주는 것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절대 경로로 준 경우에는 반환되는 것에도 절대 경로가 이렇게 지정되고요. 상대 경로를 사용한 경우에는 이렇게 상대 경로가 지정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라는 거 지워볼까요? 그러면 ./ 보이지 않는 것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내가 여기에 표현한 그대로 데이터를 가져오는 거예요. 여기에서도 현재 디렉터리를 강조하기 위해서 ./ 붙여볼까요? 그러면 ./가 붙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정보라면 추가를 하시고요. 필요하지 않은 정보라면 이런 식으로 넣지 않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여기 보시면 ./ 들어간 거 보이시죠? ./ 그래서 ./가 나는 없으면 좋겠어요 라고 할 때는 이렇게 별 써주시는 거고 여기도 별.txt를 적어주시게 되면 이렇게 파일의 이름만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도 추가해 놓도록 하죠. 차이점을 볼 수 있도록. 자, 이제 iGlobe라는 것을 보시면 되는데요. iGlobe라는 것은 이 i가 붙어서 리스트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제너레이터로 반환을 받을 거예요. 그리고 그 제너레이터라는 것은 넥스트에 의해서 다음 항을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제너레이터에서 x 하나씩 가져오면서 그 x를 꺼내 조인 해가지고 출력을 해봤어요. 보면 제너레이터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모듈.py부터 맨 아래 있는 myData t2.text까지의 내용을 하나의 문자열로 만들어서 출력해 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너레이터는 반복문을 이용해서 파일을 출력해 주셔야 돼요. 여기에다가 포문을 한 번 더 사용을 해 볼게요. 이 제너레이터 같은 경우는 다시 읽어야 됩니다. 뭐 이름은 A로 주셔도 되는데 저는 이름도 바꿔 볼게요. 왜냐면 제너레이터는 넥스트에 의해서 다음 항을 가져오기 때문에 다음 항을 가져오고 생성이 되면은 이제 끝나는 거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iGlobe를 이용해서 내용을 가져와야 돼요. 자, 그리고 뭐 B로 전환할 것도 없이 바로 for x in 해가지고 주어볼까요? 그리고 print x라고 하시면 동일한 내용이 두 번 출력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여기까지 한번, 그 다음에 여기에서부터 다시 포문을 이용해서 한번 출력해 본 것입니다. 구분하기 위해서 줄 하나 넣어줄까요?
자, 이렇게 해서 완성을 해봤고요. 아이글로브는 파일이 굉장히 많을 때 사용을 하게 되고, 그 다음 해당하는 파일을 읽다가 내가 원하는 것을 찾으면 멈출 때 유용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글로브 모듈에 대해서 여러분도 직접 실습을 해보시고요. 여기에 직접적으로 어떤 파일인지를 이런 와일드카드 문자나 아니면 캐릭터 클래스로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로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학습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